안녕하세요. DJ 하늘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년 전에 이혼한 50대 여성인데요. 제가 왜 이혼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우선 남편이 어땠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저희 남편은 하루에 10마디도 안 하는데도 다정하고 절 생각해줘서 좋았어요. 젊은 시절 저는 활발하고 말이 많은 편이었고 남편은 과묵하고 입이 무거운 사람이었거든요. 건장한 체격과 남자다운 행동에 반해서 결혼하게 된 거예요. 원래 회사원이었던 저는 결혼 후 임신하면서 퇴직하게 됐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우면서 가정주부로 지내고 있었죠. 그동안 남편은 줄눈 시공 일을 하고 있었고요. 남편 수익이 일정치 않아 제가 간간히 식당 알바 일도 해내고 있었어요. 남편이 이런 저를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요리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뒤늦게 일어나서 이불 정리를 하고 있으면 남편이 방 안으로 들어와 나오라는 손짓을 했어요. 남들은 왜 말을 안 하고 손가락질하냐 뭐라 할 수도 있지만 전 이런 남편이 익숙해졌고 오히려 좋았죠. 말만 그럴듯하게 해주고 집안일 안 도와주는 것보다 낫잖아요. 말보다 행동이 늘 앞섰기 때문에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늘 그랬듯 애들도 깨워서 다 같이 밥을 먹었는데요. 남편이 너무 좋아서 이건 맛있고 이건 간이 좀 약하다 참새마냥 조잘됐습니다. 그럼 남편이 그런 절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딱 한마디 했어요. 넌 배도 자주 고프겠다. 말이 너무 많다는 감상평 같아서 민망한 마음에 밥만 먹고 있었죠. 그러다 또 습관적으로 말을 해댔어요. 여보, 오늘 아침은 더 맛있는 것 같아. 항상 고마워. 내일은 내가 할게. 맨날 당신이 밥하니까 미안하잖아. 그러면 남편이 됐어 이 한마디만 했는데요. 출근하고 퇴근할 때까지 전화 한 통 안 하고 문자 한 통 안 했어요. 전 이 나이 먹도록 남편이 신혼 때처럼 좋아서 남편한테 전화 걸고 문자도 했었죠. 돌아오는 답변이 별로 없었지만 일부러 그런 게 아닌 걸 알고 있었어요. 그것 또한 남편 매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시댁에 갈 때마다 남편이 늘 제 편이 되어줬거든요. 시댁 갔을 때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일을 좀 과하게 시키신 날이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는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짐 챙겨라. 가자. 시어머니는 뭘 시켰다고 그러냐고 투덜대시면서 제가 하던 일 빼앗아 가셨어요. 시누는 낄낄 웃으면서 오빠 또 시작했다며 남편을 놀리곤 했죠. 그것도 모자라 어머님이 이런 질문을 하신 적도 있어요. 제가 원래 저런 놈이 아닌데 남편을 얼마나 잡았길래 저러냐? 나도 못 잡은 애를 어떻게 했어? 가르쳐줘봐. 나도 이제 아들놈 좀 잡게. 시어머니의 농담에 제가 웃으면서 이리 대답했는데요. 잡긴 뭘 잡아요. 제가 꽉 잡혀 살고 있는데. 남편이 점점 과묵해져서 하루 종일 남편 눈치만 보고 있어요. 남편은 이런 일이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표정 변화가 없더라고요. 눈썹 까딱 입술 실룩도 안 하고 무표정한 얼굴로 늘 저를 생각해 준 거예요. 이런 남편이 유일하게 웃는 시간이 퇴근 후 술 한잔하는 시간이었어요. 술이 좀 들어가면 조금 인상이 풀리고 웃는 모습이 보였죠. 저한테는 그런 미소를 보여준 적 없어서 좀 서운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보, 난 다시 태어나면 당신이랑 또 결혼할 건데 당신도 그럴 거야? 그런데 남편이 안 태어날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꼭 태어나야 한다면 어쩔 거냐고 계속 물어보니까 남편이 말했어요. 난 남으로 태어날 거야. 그러니까 그만 물어봐. 넌 말하는 게 지겹지도 않냐? 이 사람이 마냥 좋긴 한데 무뚝뚝하게 이러니까 주눅 들었죠. 그래서 제가 이런 소리도 한번 해봤어요. 계속 나만 이야기하니까 사는 재미가 없어질 것 같아. 대화하면서 공유할 건 공유하고 고칠 건 고치자. 이때 남편이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넌 물에 빠져도 입만 둥둥 뜰 거다. 밖에서 고객님들 만나느라 맨날 나불거리는 나 좀 이해해줘라.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말로 풀자고 했는데 남편이 이 말만 하는 거 있죠? 이런 남편이 좋아서 결혼하고 긴 시간을 버텨온 거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많은 대화를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말하기가 귀찮은가 봐요. 딱히 말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게 유일하게 불만이었지만 일하느라 집에서만큼 조용히 있고 싶은 남편을 이해해줬어요.
그런데 남편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말 걸면 짜증을 내거나 무시하는 정도까지 오게 됐어요. 어느 날은 제가 평소처럼 남편에게 시어머니 얘기를 조잘댔는데요. 여보, 어머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야? 어머님이 싫다는 건 아닌데 너무 돈돈하시는 것 같아. 나만 보면 당신 얼마나 벌어오는지 물어보고 나는 얼마나 버는지 물어보셔. 그리고 일 더 할 생각 없니? 용돈도 더 필요하시다고 하고. 우리 벌이 알면서 왜 그러시는 걸까? 전 가족 문제니까 저희 부부끼리 상의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려고 얘기해 본 거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또 무시하는 거예요. 남편이 못 들었을까봐 혹시 들었냐고 물어봤거든요. 바로 그때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 그만 좀 물어봐. 내가 예전부터 그랬지. 당신 말 많다고. 내가 엄마 생각을 어떻게 알아. 우리 벌이가 시원찮으니까 마음에 안 드셔서 그러는 거겠지. 그걸 나보고 어쩌라고. 여기서 뭐 사기라도 쳐서 돈이라도 더 벌어와? 남편이 이리 말하는 걸 처음 봐서 너무 놀랐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남편이 그 뒤로 계속해서 저를 무시하고 제 말에 쉽게 화를 냈거든요. 남편이 변한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시댁 식구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았죠. 시댁 식구들이 줄눈 시공하는 남편을 무시했었거든요. 남편네 집안은 형제가 사형제예요. 남편이 애매하게 셋째고 둘째, 넷째가 아들이고 첫째가 딸이죠. 남편이 중간에 껴서 사랑도 많이 못 받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살았어요. 게다가 형제들이 전부 다 번듯한 직장을 퇴직했거나 다니고 있어서 남편이 늘 비교당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기분 탓인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께서 남편을 코앞에 두고 이러셨어요. 줄눈 시공하는 거면 막노동하는 거지 뭐. 고기 아니라는 건 아니지 않니? 난 그래서 사람들이 셋째 아들 뭐 하냐고 물어보면 막일한다고 한다. 여기서 형제들까지 망언을 해댔어요. 막내인 넷째도 남편에게 이러는 거 있죠? 나도 셋째형 노가다꾼이라고 했는데 의외라고 하더라. 내가 서울에 있는 대학 나오고 중견기업 다니고 있어서 그런가 봐. 이런 식으로 형제들도 남편을 노가다꾼이라고 부르며 업신여겼는데요. 그런데 남편이 이런 식구들한테 화를 내지 않았어요. 제가 나서서 남편 멋있고 잘난 사람이라며 옹호했는데 남편이 나서서 막더라고요. 오히려 시부모한테 인정받으려고 용을 쓴 거죠. 남편이 그 자리에서 이런 소리를 해댔어요. 장난으로 한 말인데 왜 그래? 내가 형제들보다 대학도 못 나오고 돈도 못 버는 건 사실이잖아. 남편이 자신감 없이 자기를 낮추는 것만으로 끝내면 다행이죠. 저한테도 항상 시댁한테 잘해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세뇌시키려고 들었어요. 시댁 다녀오는 길에 늘 제게 이런 말을 했거든요. 당신도 시댁에 재산 많은 거 알고 있지? 파주에 땅을 많이 갖고 계셔. 무시하시는 것 같아도 우리를 위해 하시는 말씀이니까 잘 새겨들어. 나중에 우리한테 다 돌아오니까 우리 부모님이 뭐라 하셔도 그냥 내내하는 게 좋을 거야. 남편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형제들끼리도 견제하나 봐요. 시부모님이 아무래도 돈 잘 벌고 직업 좋은 식구들을 좋아하니까요. 누가 직업이 더 낫고 돈벌이 괜찮은지 대결하는 것 같더라고요. 형제들끼리 경쟁이 치열해 보였어요. 그냥 서로 아첨 안 떨고 적당히만 하면 되는데 이걸 시부모가 이용해서 경쟁 구도로 가게 만드니까 환장할 것 같았죠.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부르시길래 시댁에 간 적이 있거든요. 어머님이 절 보자마자 이런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엊그제 둘째가 망고를 3박스나 사왔다. 그리고 주말에는 큰애가 마사지 기계를 종류별로 사왔어. 근데 너는 빼보놓을 때마다 빈손이냐? 남편이 시어머니 말씀에 반박하지 말라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마침 남편도 없겠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님, 매번 시댁 올 때마다 어떻게 뭘 사올 수 있겠어요. 저희 부부끼리만 사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자식이 있으니까 드는 돈이 만만치 않아요. 남편이 아직 자리 잡느라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좀만 이해해 주세요. 제가 이랬더니 시부모님이 절 안 좋게 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 시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에서 알아차렸습니다. 자식들이 자라는 순으로 매달 용돈을 다르게 주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희 남편 손에 5만 원을 쥐어주시는 거예요. 남편이 차 안에서 그걸 세어보곤 집에 가자마자 가족회의를 하자고 하더군요. 우리 집 거실에서 애들이랑 제가 앉아있으니까 남편이 이런 말을 해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파주에 땅이 많은 건 알고 있지? 그래서 할머니랑 할아버지 보러 자주 가야 하고 인사도 잘해야 한다. 당신도 시부모님한테 잘해. 저번에 우리들끼리 살기 바쁘다면서 내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서 힘들다 뭐라 했다며. 우리 엄마랑 아버지한테 그럼 어떡해? 잘하라고 눈치 주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해야지. 남편이 파주에 있는 땅 물려받으면 일 안 하고 편하게 살 수 있다고 하길래 남편 마음을 헤아려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 이후로도 시부모에게 효도를 강요하더라고요. 첫째가 이제 4학년 마지막 학기라 곧 사회초년생이 될 예정이었거든요. 그런 첫째에게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이번에 인턴 들어갔다며? 이제 4학년 마지막 학기고 더 이상 학생 아니니까 준비해라. 사회생활하는 즉시 할아버지랑 할머니께 드릴 용돈 준비해야지. 손자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용돈을 주다니. 자리 잡아서 여유가 있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아직 취직도 안 한 자식한테 도대체 어느 집에서 그런 짓을 하겠어요. 당연히 첫째도 곤란했는지 남편에게 이리 대답했어요. 아버지, 저 학자금 대출 갚아야 해서 그건 힘들 것 같아요. 나중에 자리 잡으면 할머니 할아버지 용돈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이러니까 남편이 화를 내면서 소리쳤어요. 우리 집에 얹혀 살면서 뭐가 힘들어? 이럴 거면 아예 나가 살아라. 아버지가 하라고 하면 그냥 해야지 뭔 말이 그렇게 많아. 할머니랑 할아버지 용돈 준비 안 하면 이 집에서 내 쫓기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는 유산 한 푼 안 줄 거다. 순하고 착한 첫째는 알겠다고 말하면서 용돈을 준비한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둘째는 자기 주장이 세고 할 말은 하는 성격이었어요. 우리 애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둘이 쏙닥거리더니 싸우고 있는 거 있죠. 둘째가 첫째한테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답답하게 왜 그걸 준비하고 있어? 아버지가 뛰어내리라고 하면 저기 뛰어내릴 거야? 왜 하라는 대로 다 하는데? 이러면 오빠 손해라니까? 첫째는 그래도 아버지인데 아버지 말 들어야 하지 않냐 따지고 드는데 남편도 그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남편이 둘째를 호되게 혼내니 둘째가 눈깔이 휙 돌아갔어요. 그날 남편에게 처음으로 대든 거죠. 아버지는 돈밖에 모르죠? 오빠가 인턴으로 들어간 회사에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도 모르잖아요. 회사 사람들 잘못 만나서 계속 뒷담 듣고 있고 혼자 밥 먹고 있대요. 제가 그냥 그만두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라고 했는데도 부모님 생각해서 버티겠대요. 부모님이 돈 때문에 고생하시고 스트레스 받고 계시니까 나중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버티겠다고 했다고요. 이런 오빠한테 할머니 할아버지 용돈까지 갖다 바치라고요? 아버지는 자식한테 그러고 싶으세요? 둘째가 이래도 남편이 악을 지르면서 못된 말만 내뱉었어요. 뭐가 어쩌고 저쩌지? 너 이거 불효하는 거야. 어디 가서 이러지 말아라. 부모 욕먹으니까. 어디서 이씨 집안에 먹칠할 짓거리를 하고 있어. 여기서 둘째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남편한테 바로 맞받아치더라고요. 이게 불효하는 거예요? 저는 하고 싶은 말도 못해요? 저는 할머니랑 할아버지한테 불효하는 것보다 오히려 아버지한테 불효하고 싶어요. 하루 종일 할아버지랑 할머니께 잘 보이려고 신경이 곤두서 있어서 집안 분위기가 어떤지도 모르죠. 제가 하루에도 몇 번이고 가출하고 싶은 거 안 보이시냐고요? 제가 그만하라고 말리는데도 남편이 둘째에게 막말을 퍼붓어요. 그래, 네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한번 물어보자. 너네 할머니랑 할아버지께 물어보자고. 할머니랑 할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큰지 알아? 내가 니들 위해서 이러는 것도 모르고 감히 말대꾸를 해. 둘째도 남편만큼 하는 말이 세서 볼란 집에 기름을 들이붓고 말았어요. 결국 남편이 화를 못 이기고 의자를 집어던졌는데 둘째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어디 한번 던져보세요. 집안 식기도구, 가구 전부 다 던지라고요. 이것도 할머니 집 가서 물어볼게요. 누가 잘했는지 한번 물어보자고요. 남편은 그놈의 유산 못 받을까 봐 둘째한테 그러기만 하라고 으름장을 놨어요. 네가 다 폭로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알기만 해봐. 바로 쫓겨나서 집구석 못 들어올 줄 알아. 둘째가 이때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길래 다툼이 그렇게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둘째가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모였을 때 깽판을 친 거예요. 시부모님 앞에서 이런 말을 쏟아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차라리 저희 유산 주지 마세요. 그놈의 유산 때문에 우리 집안 망했으니까 주지 마시라고요. 어른이라는 작자들이 고작 돈 때문에 가정 망치니까 좋으세요? 여기서 남편은 물론 시부모님까지 얼척 없어 하셨어요. 시어머니도 저희 둘째 보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놈의 유산 때문에 집안이 망해?
어른들이라는 작자? 이게 어디서 버릇없게 그런 소리를 내대? 그렇게 집안 식구들이 싫으면 네가 나가라. 둘째가 그 말을 듣고 나가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길로 가출까지 해서 연락 두절이 되고 말았는데요. 지금은 저랑만 연락을 하는데 저랑도 연락이 잘 안 돼요. 한마디로 집안이 개판이 난 거죠. 둘째를 걱정하는 건 저뿐이었어요. 남편한테 우리 둘째 어쩌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제게 이러더라고요. 걔가 집 나가서 뭐 어쩌라고? 어차피 다 큰 성인이고 독립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던 자식 아니야? 그냥 놔둬. 분명히 돈 없어지면 아쉬워져서 돌아올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냅두라고. 어떻게 우리 자식인데 그러냐고 뭐라 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둘째한테 연락 한 번 안 해봤습니다. 제가 그래도 부모니까 먼저 전화해서 집에 오라고 말해보라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이런 말을 해댔어요. 내가 왜? 연락하려면 그것이 해야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먼저 해야 돼. 당신이 둘째랑 간간히 연락하고 있다며. 그거면 됐지. 여기서 뭘 더 하려고 들어. 그리 걱정되면 당신이 둘째 사는 데 가서 같이 살든가. 남편이 워낙 무심하게 대하길래 저랑 한바탕 했어요. 아들도 아니고 딸인데 왜 그러냐. 아버지로서 좀 지고 들어가라고 말해도 안 들어먹혔죠. 제가 그럴수록 남편이 일에 더 빠져 살았어요. 바쁘다며 절 밀어내며 끊임없이 돈돈돈거렸는데요. 그러다 남편의 줄눈 시공 사업이 대박이 났어요. 여기서 더 대박인 건 다 제 덕이라는 거였어요. 누가 봐도 제 공이 더 컸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워낙 마당발에 외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아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찜질방 가서 아줌마들 데리고 수다만 기본 3시간 떠는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제가 영업을 기깔나게 잘하니까 남편 사업이 많은 도움이 된 거죠. 하지만 영업만 잘했으면 줄눈 시공으로 돈을 쓸어 모았겠어요. 남편 공도 조금 있긴 했는데요. 줄눈 시공이 엄청난 기술이 필요할 정도로 은근히 어려운 시공이에요. 남편이 줄눈 시공을 잘했던 이유는 미대 진학을 꿈꿀 정도로 조각이나 세공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손이 꼼꼼했는데 시부모님이 미대 진학을 반대한 건데요. 암튼 이런 경력이 있었기에 남편이 시공을 잘했고 고객님들 만족도도 좋았죠. 그러다 보니 금방 입소문을 탔어요. 남편이 돈을 좀 벌고 시댁에도 선물하는 통이 커지니 시부모도 남편을 드디어 예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밍크코트를 사서 시댁을 찾아갔거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활짝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셋째네한테 이런 걸 다 받아보네? 줄눈 시공 일이 잘 돼서 돈 좀 번다고 하더니 사실인가 보다. 어머님이 고생 많으셨다고 저를 토닥여 주셨는데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그동안 무난하게 잘해주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니었던 거예요. 저희 부부한테 진짜로 잘해주시는 거 보고 허탈한 웃음을 지었죠. 처음으로 소고기 구워주시고 직접 만든 식혜도 내어주셨거든요. 그동안 먹다 남은 김치찌개 끓여서 먹고 거의 다 먹어가는 식혜 찌꺼기만 주워 먹었는데. 뿐만 아니라 저희 부부가 가려고 하니 제 손에 돈을 쥐어주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덕담까지 해주시더라고요. 며느라, 그동안 고생 많았다. 우리 아들 뒷바라지 해주느라 힘들었지. 아들도 고생했지만 니도 고생이 만만치 않았을 거야. 시댁 식구들이 도와줄 테니까 좀만 참아라. 참다 보면 다 복이 돼서 돌아올 게야. 아버님도 저한테 처음으로 웃어주셨어요. 다음에도 또 오라며 그때는 더 잘해주시겠대요. 이런 게 자본주의의 맛인가 싶었죠. 돈 몇 푼에 시부모님이 일이 변한 걸 보니 돈이 무섭긴 하더라고요. 그동안 저희 부부가 수입에 하락세 타는 일이 없었어요. 말 그대로 승승장구했는데요. 그만큼 시부모님께 잘해드리니까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이런 유언을 남기셨어요. 셋째야, 그리고 며느라, 나도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너희네가 우리한테 제일 잘했으니 더 많이 남겨줄 거니까 잘 살아라. 그동안 고마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나라로 떠나셨어요. 그리고 진짜로 우리 남편에게 지분을 많이 남겨주시고 가신 거예요. 이제 잘 먹고 잘 살 일만 남을 줄 알았는데 남자는 돈 많으면 조강지쳐 버린다는 말이 딱 이 새끼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사업도 잘 됐겠다. 시부한테 받은 돈도 있어서 풍족해져서 그런지
남편이 180도 바뀌어버린 거죠. 제 형제들한테 왕따 당할 때는 언제고 아주 귀가 살아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되어버렸어요. 저한테도 독재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갑자기 밥 먹다 말고 숟가락 팍 던지더니 저한테 이런 소리까지 해댔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개고생해서 돈 벌어다 주는데 반찬이 왜 이래? 팔첩반상은 돼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전업주부 아니야? 당신 이럴 거면 그냥 회사 다시 들어가서 돈 벌어와. 아,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되려나? 그냥 식당 들어가라. 저번처럼 간간히 일하며 푼돈이라도 벌어와. 에휴, 내가 결혼을 잘못했어. 내가 집안도 좋아서 유산도 많이 물려받을 텐데 이런 여자랑 결혼을 해서는. 된장찌개 즉석으로 만들어주고 고기 구워주고 김치 구워줬는데 이런 말이 나오다니. 게다가 미리 만들어 놓은 반찬 예쁜 그릇에 가지런히 담아서 남편 앞에 두세 개 내놓은 상태였어요. 제가 순간 열받아서 저도 똑같이 숟가락 던지며 말했어요. 와이프가 무슨 네 밥 차려주는 사람이야? 밥상이 마음에 안 들어서 마누라 바꾸고 싶으면 나랑 이혼하고 밥 해주는 사람 고용해. 니는 결혼이 아니라 밥 해주는 아주머니를 고용해야겠네. 니랑 결혼하는 여자는 무슨 죄냐? 남편 고생했다고 이 시간에 고기 구워주는 안사람한테 이런 막말을 해대는데. 제가 이렇게 반응하니 남편이 밥맛 떨어졌다며 그대로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남편 사업이 잘 된 후로는 늘 이런 식으로 대화하게 됐어요. 남편이 이날만 그런 게 아니라서 이혼하고 싶어졌죠. 정말 남편이랑 밥 먹듯이 싸웠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저한테 먼저 이혼하자는 거예요. 나 더 이상 못 버티겠어. 당신이랑 같이 못 살겠다고. 당신 막말하는 것도 그렇고 예전이랑 달라진 태도도 그렇고 실망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아무리 우리가 오래 살았어도 이건 아니지 않아? 이혼 사유가 제 막말과 변해버린 태도라고 하다니. 제가 할 소리를 지가 하고 있어서 얼척없었어요. 저도 이런 남자랑 평생을 함께하고 싶지 않아서 이혼하자고 했죠. 그건 내가 할 소리지. 내가 막말을 하고 예전이랑 다르게 변했다고? 당신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래, 이혼하자. 나도 이제 당신이랑 사는 거 지긋지긋하다. 바로 그때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대꾸를 하더라고요. 그래, 이혼하자. 어차피 이혼할 사이인데 같은 집에 있을 필요 없잖아. 여기 4명이로 된 집이니까 짐 싸들고 나가. 저도 친정집이 있는데 남편에게 매달릴 필요 있겠어요? 당장 짐 싸들고 나가서 친정집으로 이사한 뒤로 이혼 변호사를 알아봤죠. 전 당연히 재산 분할 받을 목적으로 상담받은 건데 제가 모르던 점들을 알게 됐어요. 남편이 미리 술을 쓴 것 같았죠. 그 당시 남편이 갖고 있는 돈으로 사업 확장한다고 대출받아서 재산이 별로 없는 상태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혼하니 재산 분할도 얼마 못 받게 됐어요. 그래도 지 월급은 한 달에 1,000만 원으로 책정해서 법인카드를 긁고 다녔으니 지가 쓰는 데는 부족함 없어 보이더라고요. 게다가 시부한테 받은 유산은 제가 기여한 게 없다고 법으로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남편한테 해준 뒷바라지 하나도 돌려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쫓겨나게 된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을 찾아가 다시 살림 합치자고 사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제 자존심이 허락해주지도 않았고 그러고도 싶지 않았죠. 그놈의 돈 때문에 결혼 생활 망친 사람인데 제가 돌아가고 싶겠어요? 일단 큰애 마지막 학기 등록금이 필요한 시점이니 거기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국 전 남편과 이혼하고 생각보다 적은 돈을 재산분할받게 됐어요. 가출한 아들은 강간무소식이니 식당 알바하면서 큰애 대학교 보내고 독립시켰는데요. 이 뒤로 돈이 늘 부족했어요. 그래서 대출 받아가며 큰애 독립시킨 거 계속 식당 일하면서 갚아가고 있었죠. 반대로 이전 남편은 호의호식하며 잘 사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전화해서는 저랑 이혼해서 행복하다는 소리를 해대더라고요. 난 요즘 회사까지 커져서 직원들 열어두고 대표님 소리를 듣고 있어. 어떤 건물에 내 회사 사무실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 지금 이 건물 땅값이 어마어마해. 지금은 임대하고 있지만 나중엔 건물 하나를 사서 거기서 회사 운영할 거야. 자기 사무실이 어디 있고 자기는 어디 살고 있고 별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물어보지도 않은 얘기를 늘어놓길래 할 말 다 했으면 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전 남편 이러는 거 있죠? 너는 뭐 아직도 식당 알바해? 언제까지 그런 일 하려고. 이혼한 사이에 이러면 안 되지만 네 노후가 걱정된다.
저는 빚 갚으려고 일하느라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데 너무 분했죠. 그래서 전화를 뚝 끊어버리고 이전 남편 인생을 망칠 생각으로 이전 남편 사무실이 있다는 곳을 검색해봤어요. 마침 그 건물회사 구내식당에서 직원을 뽑고 있길래 지원해봤습니다. 다행히 저를 합격시켜줘서 그곳에서 일하며 여러 소문을 냈는데요. 틈만 나면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친한 척하면서 이런 소리를 해댄 거죠. 혹시 그거 아세요? 저 배신하고 떠난 이전 남편이 여기 건물에 있는 회사 대표래요. 그놈 인성 쓰레기예요. 제가 줄눈 시공일 이제 막 시작했을 때부터 뒷바라지 다 했는데 사업 잘 되자마자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전 남편이 조강지처를 벌였다는 얘기를 하면서 열심히 험담을 했는데요. 제 의도대로 소문이 얼추 난 것 같았지만 이전 남편은 아랑곳하지도 않았어요. 저렴한 구내식당 이용하지도 않고 새로 사귄 여자친구 옆구리에 끼고 비싼 밥 먹으러 다니나 봐요. 이전 남편이 코빼기도 안 비추던 그 무렵 계속 찾아오는 단골 손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손님이 씻지도 않는지 냄새가 나고 허름하게 차려입고 있었죠. 그리고 나이대는 우리 부모님 또래처럼 보였어요. 당연히 식당 직원들이 얼굴을 찌푸리며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저 단골 손님 노숙자 같지 않아? 회사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까지 와서 사 먹는 건 좀 아니지 않나? 하지만 저는 그 손님이 아버지 또래 같아서 불쌍한 마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치매에 걸려서 한겨울에 러닝셔츠 차림으로 밖을 돌아다닌 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단골 손님처럼 밥을 맨날 흘리면서 먹고 멍한 눈빛이었어서 안쓰러웠어요. 아버지가 끝내 절 알아보지 못할 만큼 치매 증상이 심해지신 뒤에 돌아가셨었는데 이런 기억이 있었기에 아버지를 닮은 단골 손님이 오면 일부러 더 환하게 웃어주고 반찬도 가득 챙겨줬어요. 그리고 장난스럽게 아버님 아버님 하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했죠. 아버님 오셨어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오늘 아버님이 좋아하는 제육볶음 나왔는데 많이 드세요. 제가 이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단골 손님이 저만 찾고 제가 있을 때만 식당을 찾아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멀끔하게 생긴 남자 한 명이 다가오는 거예요. 정장을 쫙 빼입은 사람이길래 이 건물 회사 사람이고 밥을 먹으러 온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저를 붙들고 이러는 거 있죠? 저희 아버지 알고 계시죠? 맨날 여기에서 식사하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치매에 걸려서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데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남자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사실 노숙자라고 생각한 단골 손님이 이 건물에서 제일 큰 회사의 대표였다고 하더군요. 그 회사는 다른 회사랑 다르게 7층부터 10층까지 모두 다 임대해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곳이었어요. 오늘은 그 단골 손님이 정신이 말짱하신지 깔끔한 옷차림이었죠. 평소랑 다르게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매번 저한테 아버님이라고 불러줘서 고마워요. 그동안 잘해주신 거 전부 다는 아니지만 조금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전 아니라고 우리 친정아버지 닮으셔서 그랬다며 눈물을 찔끔 흘렸는데요. 대표가 제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한 걸 봤나 봐요. 자기도 울먹거리면서 말하더라고요. 피 한 방울 안 섞였고 이름도 직업도 모르는 할아버지를 이렇게 생각해 주셨다니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제가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꼭 보답해 드릴게요. 도대체 어떻게 보답해준다고 하는지는 몰라도 그냥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음만 잘 받겠다고 하고 자주 와서 식사하시라고 했죠. 이렇게 훈훈한 일이 있어 일할 맛이 났는데 며칠 뒤에 이전 남편이 나타난 거예요. 회사 구내식당에서 마주친 이전 남편이 저한테 반갑게 인사해댔어요. 그리고 일하고 있는 제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개무시를 하더군요. 너 회사 구내식당에서 일하면서 내 소문내고 있다며? 직원들이 밥 먹다가 다 들었다고 하더라.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난 당신 버리고 좋은 여자 만나서 잘 살고 있는데 내 앞에서 그런 복장으로 서 있는 거 창피하지도 않나? 당신 꼴을 좀 봐. 도대체 복수를 하러 온 거니 아님 알바하러 왔니? 에휴, 답도 없는 년. 때마침 이전 남편 여친이 이전 남편 옆구리에 찰싹 달라붙어 막 웃는 거예요. 처음 보는 것이 저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시나요? 뭐야, 여보랑 이혼한 그 여자야? 세상에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일하고 있는 거야? 당신이 그리워서 일부러 일하러 온 거 아니야? 이런 게 바로 뉴스에서 보던 스토킹인가?
너무 무섭다. 이 말을 듣고 있는데 정말 치욕스럽더군요. 이전 남편과 이전 남편 여친은 멋있는 정장 차림이었지만 저는 식당 위생복 차림이었거든요. 제가 수치스러움에 고개를 못 들고 있는데 그 순간 회사 대표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갑자기 저한테 여보라고 하는 거 있죠? 이전 남편이 대표 얼굴을 보자마자 얼굴이 시퍼래졌어요. 제가 순간 잘못 들은 건가 싶었는데 회사 대표가 끝까지 절 여보라고 부르면서 이랬어요. 여보, 아무리 심심해도 그렇지. 이런 힘든 일 하지 말라니까. 내가 알아서 돈 벌어오고 있잖아. 차라리 학원을 다니든지 취미로 뭘 배워보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네. 대표가 갑자기 연기를 하며 저를 안에 취급해주는 거예요. 다정한 목소리로 이런 말까지 해줬어요. 오늘 언제 들어갈 거야? 퇴근 시간 8시라고 했나? 여보 힘드니까 오늘 저녁은 내가 밥 해줄게. 대표가 이러니까 이전 남편 입이 떡 벌어졌죠. 이전 남편도 대표님을 알고 있나 봐요. 갑자기 굽신거리며 이랬거든요. 아이고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저번에 거래할 때 뵀었죠? 젊었을 때 사별하고 그 뒤로 쭉 혼자 살고 있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재혼했다는 소식은 처음 듣습니다. 이전 남편은 제가 대표의 재혼 상대가 아니길 바랐나 봐요. 저를 힐끔 쳐다보면서 긴장한 얼굴로 자기 손을 꼭 맞잡고 있는데 대표가 이랬죠. 그래, 우리 와이프 만나서 재혼했지. 당신이랑 내가 친구도 아니고 거래처도 아닌데 굳이 알릴 필요 있나? 난 당신의 사랑 앞으로 거래할 생각도 없는데. 이전 남편이 이 말을 듣고 화들짝 놀라서는 막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거래 보고서 보고 마음 바뀌셨다고 했잖아요. 조만간 다시 계약서 쓰자고 하셨으면서 갑자기 이러시면 안 되죠. 대표도 이전 남편과 관련된 소문을 들었는지 그 순간 이러시더라고요. 자네는 이 건물에 떠도는 소문 못 들었나? 시공년 찾아주는 손님 없어서 힘들게 자리 잡아갈 때 이전 아내가 뛰어다니면서 영업하고 다녔다며. 그것도 모자라 이전 아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살고 있는데 와서 무시하고 꼽을 주고 있네. 내가 이런 사람이랑 굳이 거래를 해야 하나? 대표가 거래는 없는 걸로 하자고 하니 이전 남편이 대표를 급하게 붙잡으려고 했어요. 생각보다 큰 돈이 오갈 거래였는지 이전 남편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 와중에 대표가 이전 남편 손을 뿌리치니까 이전 남편이 쓰러질 듯 휘청거렸어요. 결국 제 발 앞에서 풀썩 쓰러졌길래 제가 말해줬죠. 그러니까 마음을 곧게 써야지. 왜 열심히 사는 사람을 망신 주려고 그래? 이전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살 길을 찾았는지 급하게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대표님, 제가 전 아내한테 사과하면 되죠? 그럼 다시 거래하실 거죠? 제가 대표님 아내분한테 신뢰를 범해서 기분이 상하신 거잖아요. 그쵸? 대표가 별말 안 했는데도 이전 남편이 넙죽 엎드리며 사과했어요. 미안해 여보. 내가 괜히 과시하고 싶어서 신뢰를 범했어. 이미 끝낸 사이에 당신한테 전하고 그러면 안 됐었는데 내가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전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일하면서 이전 남편을 무시했죠. 그 사이에 이전 남편 여친이란 것은 쪽팔린다고 생 난리를 치더니 도망가 버렸고요. 그런데 대표도 이전 남편을 무시하고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전 남편은 밥을 먹으러 와놓고 굶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리는데 저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이런 소리를 해대더라고요. 여보, 내 말 들려? 왜 대답을 안 해줘? 내 사과 좀 받아달라니까. 우리 그래도 예전엔 좋았잖아.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잖아.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첫째랑 둘째도 챙길게. 제발 우리 자식들 생각해서라도 대표님께 잘 좀 말해줘. 응? 이전 남편이 징그럽게 절 여보라고 부르길래 참지 않고 윽박질렀어요. 야, 누가 네 여보야? 정신 나갔어? 내 일터에서 이러지 마. 밥 처먹었으면 가서 네 일이나 하라고. 나한테 전화해서 회사 너무 잘 되어간다, 대박났다 자랑을 해대더니 일이 그렇게 없어? 당신은 바쁘지도 않나 봐. 점심시간 끝나서 사람들 다 일하러 갔는데 아직도 이러는 거 보니까 당신 벌이 딱 보인다. 이러고 비꼬니까 이전 남편이 거의 울려고 했죠. 그것도 외면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밥을 다 먹은 대표님이 주머니에 있던 바카스를 저한테 건네주면서 말했어요. 여보, 이따가 보자. 내가 데리러 올게. 괜히 거르지 말고 일해야 돼. 다정하게 말하는 대표 모습에 이전 남편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그 뒤로 이전 남편이 계속 찾아와 제게 빌었지만
들어주지 않았어요. 우습게도 직원들한테 안 들키려고 점심시간이 다 끝난 시간대나 그 전에 와서는 끈질기게 제 옆을 서성였죠. 제가 좀 쉬려고 들면 무릎 꿇고 사정했죠. 당신 이래도 화가 안 풀려? 내가 그렇게 당신한테 잘못한 거야? 난 그때 당신은 당신이 미웠어. 당신이 변한 것 같았다고. 원래 부부 사이가 그런 거 아니야? 어? 이전 남편이 이러길래 차가운 표정으로 대표를 부르겠다고 했어요. 난 잘 모르겠는데 우리 여보는 안 그러거든. 대표님 불러서 토론이라도 해볼까?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이전 남편이 도망가더군요. 요즘에는 포기했는지 큰 건이었던 대표님의 거래를 포기한 것 같아요. 가끔씩 대표님께 사바사바하는 게 보이긴 했는데 대표 표정이 시큰둥했거든요. 그래서 마음 놓고 사내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뒤부터는 남편인 척 연기해준 대표와는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어요. 마침 나이도 같아서 이제는 대표님이나 사장님이란 호칭 대신 호석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둘 다 반려자가 없으니 가끔은 친구, 가끔은 애인처럼 지내고 있는데 제가 또 성격이 조말따래요. 호석이가 제 성격에 호감을 가졌는지 많이 찾아주고 도와주고 있죠. 호석이는 이전 남편과 다르게 말도 많고 이것저것 이야기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은 왜 그때 당시에 이전 남편 앞에서 여보라고 불렀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호석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거짓골을 하고 갔는데도 끝까지 챙겨줬잖아. 아무 이유 없이 단골 손님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버님 거리며 가족처럼 챙겨줘서 나도 그러고 싶었어. 이런 말만 해준 게 아니라 호석이가 이전 남편이 찾아오면 언제든지 자기를 부르라고 했죠. 호석이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이전 남편 때문에 닫혔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게다가 호석이는 제가 이전 남편 사업을 돕느라 개통, 정산, 사무, 격리, 회계, 총무, 홍보 일을 스스로 공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배워가며 해냈다고 하니 엄청 대단하게 생각해줬어요. 칭찬만 해준 게 아니라 저한테 이런 제안도 해주더라고요. 승혜, 네가 생각보다 할 줄 아는 게 많은 것 같으니 같이 일해보자. 안 그래도 일손이 필요한 일들이 생겼거든. 네가 할 수 있는 일 같고 잘할 수 있는 일 같아서 부탁해보고 싶어. 저같이 똑똑한 사람은 식당 일보다 사무직 일이 맞는 것 같다고 하는데 어떻게 안 하고 버티겠어요? 진짜로 같이 일하게 된 건 아니지만 호석이를 위해 이것저것 도와주고 나니 저보고 똑부러지고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말을 해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호석이가 취직시켜줄 테니 일 한번 제대로 시작해보자고 스카우트 제안을 해준 건데요.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을까 갈림길에 서 있었는데 자식들이 먼저 나서서 해보라고 부추겼어요. 저라면 잘해낼 수 있을 거라고 해서 회사 구내식당에서 일하던 걸 그만두고 입사를 선택했어요. 요즘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식당에서 일했던 시간보다 더 여유로운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죠. 이전 남편은 아직도 저랑 대표님이 결혼한 줄 알고 계속 연락이 오고 있고요. 이전 남편이 전화나 문자로 제게 이러더라고요. 여보, 이제 나 얼른 용서해주고 지금 당신 남편한테 해명 좀 해주라. 그거 정말 중요한 거래건이었단 말이야. 그것만 있으면 거래도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술술 풀릴 것 같았는데 못하게 생겼어.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이전 남편이 급하게 소리쳐대고 문자 폭탄을 보냈지만 제가 알 바인가요? 그 연락 싸그리 전부 다 무시하고 있어요. 제가 전화를 안 받고 문자도 답장 안 해주니까 이전 남편이 첫째한테 접근했나 봐요. 첫째한테 전화해서는 너네 엄마 어디 사냐? 회사 구내식당 일 그만둔 거 들었는데 어디서 일하고 있냐고 물어봤다고 해요. 첫째가 그런 이전 남편에게 보란 듯이 이런 식으로 제 자랑을 한 거죠. 우리 엄마 대표님이랑 자주 만나더니 대표님 회사에 취직한 것 같던데요.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거의 동업자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식당 일도 관둔 것 같고요. 이전 남편이 첫째가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이리 소리쳤다고 합니다. 뭐? 그 나이에 취직을 했다고? 박 대표가 제발 일해달라고 했어? 진짜로? 니네 엄마가 그렇게 말하디? 무슨 직급으로? 연봉은 또 얼마나 주고? 이렇게 몇 번이나 물어보니까 첫째가 잘 모르겠다고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전 남편이 저를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고 합니다. 첫째가 그래서 이리 대꾸했다고 하네요. 아버지가 이혼한 저희 엄마 만나서 뭐 하시려고요? 괜히 만났다가 대표님이 오해하세요. 안 그래도 질투심 많은 것 같던데
그러지 마세요. 첫째가 일부러 이전 남편을 착각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저랑 대표님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하니 이전 남편이 열받아서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해요. 우리 둘이 그런 사이가 아닌 걸 알고 있었으면서 첫째가 일부러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웃으면서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첫째가 이러더라고요. 저 아버지에게 처음 그래봤어요. 상상하던 걸 해버리니까 속 시원하네요. 제가 괜히 그랬겠어요? 엄마 찾아가서 해방 놓고 방해할까봐 그랬죠 뭐. 아버지가 엄마한테 접근하려고 할 때마다 그런 식으로 쳐낼 거예요. 지금 제가 너무 행복해 보여서 이전 남편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할 거라고 말해줘서 고마웠어요. 첫째와 이런 대화를 나누니 둘째가 더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연락 끊긴 둘째에게도 혹시 몰라 문자를 보내봤습니다. 고민하다가 대충 이런 말들을 써서 전송시켜봤는데요. 연수야, 엄마 아버지랑 이혼해버렸다. 이제 자리 잡아서 돈 잘 벌고 있으니까 연락 좀 줘. 네 대학 등록금 보내줄 정도는 되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거나 문자 주라. 문자를 보낸 지 몇 분이 지났을까요? 그제야 둘째가 울면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물었더니 둘째가 이랬어요. 엄마, 등록금 벌려고 휴학하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는 과로로 쓰러져서 엄마한테 연락하고 싶어도 못했었고요. 생각보다 병원비가 많이 나가서 그 후로 아무리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고 맛있는 거 하나 못 사 먹겠더라고요. 라면 한 개로 하루 세 끼를 때웠어요. 둘째가 이런 고충을 겪고 있었다니. 엄마로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이런 상황이니 마음이 너무 우울해져서 먼저 연락해볼 생각도 못했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그런 둘째에게 돈을 송금해주면서 말했어요. 엄마가 방금 등록금이랑 생활비 보냈다. 앞으로 돈 벌 생각하지 말고 공부만 해. 맛있는 것 좀 사 먹고, 응? 둘째가 그제야 미안하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날 엄마랑 상의도 안 하고 가서 죄송스럽고 그 뒤로도 제대로 된 연락 못 드려서 후회하고 있었어요.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열심히 공부해서 엄마 꼭 호강시켜 드릴게요. 둘째가 처음으로 이런 말을 해줘서 코끝이 찡해지고 말았어요. 전 이렇게 둘째 뒷바라지 해주고 있고 얼마 전에는 첫째가 인턴을 끝내고 정직원이 돼서 잘 적응한 것 같아요. 어떻게 적응한 거냐고 물어보니 첫째가 이리 말하더라고요. 묵묵히 일 잘하고 눈치 빠르게 구니까 저를 좋게 봐주신 상사분이 계신가 봐요. 누군지는 말씀 안 해주셨는데 저를 따돌리는 직원들에게 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으셨대요. 어느 날 갑자기 따돌림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말하는 첫째 얼굴이 너무 밝아 보여서 마음이 놓였어요. 이제 첫째가 회사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고 돈도 잘 벌어올 것 같았죠. 얼마 전에는 적은 금액이지만 용돈도 받았어요. 그 용돈 받으니 새삼 자식들이 잘 컸고 저도 잘 살았다는 기분이 들더군요. 이렇게 자식들과 잘 지내며 이 나이에 새로운 커리어를 쌓고 있어 멋있는 신여성이 된 기분이에요. 이혼하니 새 인생 펼쳐진 것 같네요. 이래서 여자들도 바깥일 해야 한다는 말이 있나 봐요. 앞으로 계속 체력되는 대로 일하면서 제 경력 쌓아가며 제 이름 알릴 생각인데요. 그래서인지 미래가 기대되는 요즘입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꼭 밖으로 나가 일해보시길 바랄게요.